됩니다. 일본에서 이미 수차에 걸쳐서 중고등학교의 학교 교칙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후쿠오카현 변호사회는 지난 8월부터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각 학교의 교칙 자료를 입수해서 조사 분석했습니다. 이 조사 분석 결과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일본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불합리한 규칙인 블랙 규칙에 대해 후쿠오카현 변호사회는 후쿠오카 중학교 총 69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속옷의 색상을 지정하는 학교가 약 80%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회는 이런 교칙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이 된다라며 교칙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속옷의 색상을 흰색 등으로 지정한다가 57개교, 옆머리를 짧게 자르는 투블럭 등의 헤어스타일을 금지한다가 62개교 등이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을 적발하는 행위도 문제가 있었고 기타 말도 안 되는 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교칙에 위반되는 속옷을 입고 왔으면 학교에서 바로 벗어야 한다. 검사를 할 때는 복도에 일렬로 쭉 선 상황에서 셔츠를 열어서 안이 보이도록 해서 확인을 한다. 흰 양말에는 주름이 세로로 잡혀 있어야 한다. 양말 검사에서 오른쪽 합격, 왼쪽 불합격이면 새로 구입해야 한다. 교무실 앞을 지나갈 때는 침묵해야 한다. 눈썹을 손질하면 교칙 위반이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교칙에 대해 일부 교사들도 양말의 길이를 바닥에서 15cm로 지정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 라고 호소하기도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교사들이 교칙 이상의 과도한 제한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회는 이런 실태와 제한을 정리해서 내년 2월에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은 말도 안 되는 규칙들이 너무 많다라며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특히 남자와 여자 학생이 함께 있는데 속옷을 확인하는 것은 모두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또 여학생들이 뒤로 머리를 묶으면 안 되는 이유가 목덜미를 보는 남학생들이 욕정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이유가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여학생들에게 학교와 교사는 이것은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이다 라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눈썹을 손질하면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게 하는 벌칙을 줘서 결국 눈썹을 진하게 그리고서야 나갈 수가 있었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솜털을 면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칙이 없는데도 1시간 30분 이상 지도를 받았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교문에서 복장 위반으로 확인되는 바람에 결국 학교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5만여 명의 학생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규칙으로 지적한 것들 중에는 양말의 길이, 머리핀의 개수, 머리를 묶는 위치와 높이, 자외선 차단제 금지 등을 꼽았습니다. 그동안 학생 총회에서 지나친 교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학교와 교사들이 그렇게 하면 내신 성적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도리어 꾸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적인 교칙 적용에는 자녀들이 탈선하지 못하도록 더 강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이런 이유로 강압적인 교칙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던 것입니다. 이런 학부모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교사들도 몸가짐을 제대로 가지기 위해 이런 교육이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속옷에 대해 학교에서 지나칠 정도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큰 불만을 가졌습니다. 위반 속옷을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벗게 하기까지 하는 지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하면서 셔츠를 일부 단추를 풀게 하고 밖으로 속옷의 어깨끈을 내보이게 한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여자 선생님이 검사를 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남자 선생님이 참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남자 선생님이 체크하면서 색깔을 지적하는 바람에 학교에 가기가 싫다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일본의 학교에서는 왜 흰색 속옷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확인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인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블랙 규칙인 흰색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교칙이 나온 배경은 처음에는 빈부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흰색 이외의 색상을 입고 있으면 풍기가 문란하게 보이기 때문이고 결국 그것을 바라보는 남자들이 치안으로 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학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까지는 흰색이 거의 대부분이고 화려한 색상을 입은 사람들은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도리어 흰색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화려해진 시대입니다. 결국 흰색을 일부러 찾아야 하는 것이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흰색으로 입으면 치안이 예방된다 라는 것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속옷 전문가들은 흰색이 잘 비치지 않는 것도 틀린 사실이고 흰색을 입으면 치안 예방이 된다는 통계도 전혀 없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 속옷을 입는 것이 학생답다 라고 규정하는 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합니다. 더욱이 흰색 속옷 교칙을 핑계로 교사들로부터 이루어지는 성추행과 인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교칙 수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후쿠오카 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중순에는 사가현의 변호사회가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 교칙에 대해 검토한 제안서를 교육위원회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속옷은 흰색이어야 한다는 것부터 머플러를 두르는 것은 금지한다, 투블럭 헤어스타일은 금지한다 등의 교칙이 해당되었습니다. 사가현 변호사회는 제안서에서 규제의 목적과 수단이 합리적인지, 학생의 권리를 검토 확인하는지, 교칙 책정과 개정 시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섬나라 일본은 학생들을 국가에 충성하고 모범적인 국민으로 지도하고 양성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환으로 학생들을 문란하지 않고 튀지 않는 착한 인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풍기문란하지 않기 위해 속옷 검사를 그렇게 자주 하는데 왜 세계에서 가장 풍기문란한 국가가 되었을까요? 2020년에 와서도 저렇게 속옷에 집착하는 교칙을 고집하는지 어이상실입니다. 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한 지 약 6개월이 흘렀다. 일본 정부의 발표 후 7에서 10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보다 2배 더 감소했다. 일본의 대한국 규제가 오히려 자국의 수출을 약화하는 부작용을 낳은 셈이다. 양국은 3년 만에 재개되는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계기로 갈등 상황을 봉합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 7에서 10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조 6,433억 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101억 9천만 달러에서 94억 8천만 달러로 7.0% 줄었다. 일본이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폴리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제한한 이후 오히려 한국의 2배에 달하는 수출 감소율을 기록한 셈이다. 한국은 일본의 3위 수출국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은 드문드문 이루어지고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규제 한 달 만인 8월 7일 고순도 불화수소 중기체인 에칭가스는 같은 달 말에 첫 수출 허가가 났다. 플루오린폴리미드는 수출 제한 조치 시행 거의 석 달이 지난 9월 말 수출 허가 승인이 났고 액체 불화수소인 불산액은 계속 끌다가 세계 무역기구 2차 양자 협의를 코앞에 두고 지난달 중순 허가를 내줬다. 일본의 수출 허가 지연으로 국내 기업의 직접적인 생산 차질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발빠르게 대체 수입 틀을 찾거나 국산화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10월께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 공장에서 사용하는 불화수소를 100% 국산화한 것으로 확인됐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국산 불화수소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재고가 소진되는 동시에 생산 라인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국내 관련 산업에서 실제로 생산 차질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눈부신 성장 이면에 숨겨졌던 높은 해외 의존도, 특히 일본 의존도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8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예산, 세제, 금융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단기적으로는 수급의 어려움을 풀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산업부의 지원 예산은 올해 6,699억 원에서 내년 1조 2,780억 원으로 거의 2배로 늘어났다. 소재, 부품 기술개발 사업 예산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전략 소재 자립화 기술개발 사업 등 신규 사업 예산도 확보됐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경색됐던 한일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직전 극적으로 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의 장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6일에는 제7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개최된다. 2016년 제6차 한일 수출통제협의회 후 수출 담당 국장이 전략물자 수출입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3년 만이다. 한국 정부와 업계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길 바라고 있지만 단 한 번의 회의를 통해 성과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은 크지 않다. 가지 야마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6일 기자회견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16일 정책대화에서 수출 규제 문제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13일 기자회견에서는 대화에서 한국 측 수출관리 제도나 운용의 불충분한 점을 다룰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한 뒤 대화를 거듭해 그런 점이 해소되면 좋은 방향으로 향하지 않겠냐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이번 만남에서는 최근의 갈등 상황을 빠져나갈 돌파구를 마련한 뒤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성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만남에서 어떤 결과나 성과가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양국이 충분한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내년 예산안 1,100조 원 전망 방위비 8년 연속 역대 최대. 방위비와 사회보장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2020 회계연도 본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을 대기조엔 후반 수준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1,096조에서 1,100조 원 규모다. 일본 정부의 본 예산은 2019년도에 101조 5천억 엔으로 역대 최고였는데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세출 예산이 기록적으로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 개호 등 부담이 커지면서 약 4천억 엔의 세출이 늘어나며 육아교육, 보육 및 고교교육 무상화 조치까지 더하면 2019년도보다 약 1조 엔 이상 늘어난다고 니케이는 전했다. 아베 신조 정권이 사실상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위 정책 관련 사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3천억 엔에 달할 전망이다. 2019년도보다 400억 엔 이상 늘어나며 8년 연속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분야에서 방위 체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경비가 대폭 늘게 된다. 이밖에 일본 정부는 올해 10월 단행한 소비세율 인상 및 세계 경기의 하방 위험에 대비해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약 1조 8천억 엔을 책정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가기에서 결정된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을 애초보다 상향 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실질 국내 총생산을 올해 7월에 예상한 수준보다 0.2%포인트 올려 전망치를 1.4%라고 발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2019년도 성장률 전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0.9% 수준으로 유지한다. 일본 정부는 이달 5일 26조 엔 규모의 경제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들 대책이 효과를 내면서 내수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전망치를 조정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 대책이 2019에서 2021년도에 걸쳐 실질 GDP를 1.4% 정도 밀어 올릴 것으로 추산했으며 그 효과가 주로 2020년도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 전문가 한일 갈등 해소에 훨씬 더 많은 미직접 개입 필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